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승, 이별 후 속마음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환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환승 후 보이는 행동에 대해 심리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랑 헤어지자마자 새 이성이 생겼어. 근데 리바운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다리였어. 이 환승이라는 거에 우리가 1차 충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환승 후에 하는 행동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래서 2차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환승하는 분들은요. 환승러 특징이요. 환승하는 사람 특징이고요. 일단 애정결핍이 심해서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의지할 대상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을 보면 연애 공백이 거의 없어. 그 다음에 도파민 중독이야. 그래서 설렘. 이 설렘에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 이 공통 특징이 보통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애정 결핍, 연애 공백 없고 설렘에 충동 조절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언제 환승이 일어난다? 환승 시점은요. 여자친구의 정서적 접근과 반응이 사라져. 그러면 뭘 느껴요?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몰려와. 일단 2단계가 뭐냐면 여자친구의 관심과 공감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줄어든다는 걸 느끼는 거야. 제가 여자친구를 비교를 했지만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든 시기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갈등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혼자 있는 느낌이 들잖아. 계속 혼나니까 무기력감이 들잖아. 눈치만 보이고. 이때 관심 공감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들고요. 이때는 어떤 감정이 든다?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은요, 사람이 느끼는 경보체계란 말이에요. 이 경보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경보는 감정이 일단 느끼고 자동 반응을 하는 거야.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게 이 경보야. 그래서 위협을 느낀다는 거지. 어떤 위협이야? 자, 여자친구랑 둘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이서 안정감에 위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갈등으로. 그래서 안정감에 위협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이제 얘는 나를 위로해줄 마음이 없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이 일어나는 시점은 위로해줄 마음이 없다고 확신할 때, 이때 어떤 마음을 먹는다? 환승을 결심하게 된다. 이 분들은 환승 결심을 하고요. 보통의 분들은 뭘 한다? 이별을 결심하게 된다 라고 보게 되죠. 자, 환승 이별 후 속마음 10가지 중 첫 번째요. 환승한 여친이랑 사귀고 있으면서 계속 나를 염탐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익숙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련으로 인한 습관성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장기 연애를 했거나 정신적으로 나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경우 정서적으로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련이 당연히 남은 거지. 향수를 뿌린 옷을 갈아입어도 우리 몸에 잔향이 남잖아. 그래서 이 향기가 없어질 때까지 기억이 남아있는 한 환승 후에도 나에 대한 궁금증은 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궁금증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이 궁금함은. 어떤 궁금함? 내 근황이 궁금한 거지 내
감정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대방은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옆에 이성이 있잖아. 감정을 의지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 감정은 궁금하지 않고 내 근황만 궁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황이 궁금한 것도 미련이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재회 신호는 아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2번이요. 환승 후 바로 나를 차단한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자기 환승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존심이 센 여자친구랑 연애를 했어. 연애 피로도가 높잖아. 그쵸? 그래서 많이 시달리고 지쳐서 번아웃이 왔을 때 좀 더 어떤 연애를 추구해? 편한 연애를 선택했을 경우 이런 경우 바로 차단합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서 편한 연애란 뭐예요? 매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안도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간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착하다. 이해심이 높다. 이해심이 넓다. 그 다음에 잘해준다. 이게 필요했던 거지. 자, 이런 사람과 이제 환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자존심이 센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 여자는 내가 좋아했던, 내가 쟁취했던 매력이 높은 여자였잖아요. 그쵸? 근데 매력 높은 여자를 만나서 시달리고 지쳤다는 건 뭐야? 대가를 치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요구사항도 많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환승을 했어. 자, 이렇게 편한 연애를 선택했어. 근데 자, 매력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힘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마음이 안정이 된다면 여기서 또 매력 있었던 전 여친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참 사람 마음이 나쁜데 이렇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매력이 있으면. 그러면 전 여친이 생각나면 뭐래요? 차단을 푼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차단 푼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건 딱 이거야.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내 생각 났구나. 딱 여기까지 감정이야. 그냥 내 생각을 한번 했구나.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편한 연애는요. 내가 이렇게 쟁취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편한 연애. 그쵸? 이것도 포함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자, 이런 연애, 이런 사람과 연애하는 것도 편한 연애에 속합니다. 3번이요. 전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 사람하고 환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대체자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어이없는 건 환승연 걔 스타일 아니에요. 얘 원래 저처럼 청순한 스타일 좋다고 했는데 그 여자 관종의 성괴예요. 알죠 이거? 성형 괴물. 얼굴 다 뜯어고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내담자분들은 데미지가 더 크신데요. 겨우 저런 애 만나려고 나 버리고 간 거야? 라는 생각에 자존감 떨어지고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요. 하지만 환승연은요. 뭔가 상대방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주특기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뭐 주특기 뭐야? 욕구불만을 채워준다든지 어리다.
더 0에서 일단 어리신 분들한테 이제 갈아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연상의 안정감이 더 높으신 분한테 이제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가 같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더 뛰어난다든지, 뭔가 우리 불만족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는요,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그 사람하고 환승했다는 건 뭐야? 지금보다 행복하기 위해 환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이요. 갑자기 차단 비공개 후 남친은 가만히 있는데 환승녀가 사귀는 티를 팍팍 낸다. 이건 뭘까요? 환승녀가요, 전 남친을 더 좋아하고 환승녀가 차단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라고. 그래서 이거는 타인에 의한 이제 차단과 비공개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 이 남친 성향은 이런 거 하는 애가 아니거든. 근데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경우 환승녀의 자존감은 낮고요, 나보다 가치도 더 떨어질 경우가 많다.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환승녀가 아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 문제 복잡해서 교회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난 애란 말이야. 오빠한테 얘기했지, 남자친구랑 같이 욕을 했어, 걔 행실이 안 좋대. 그러니까 오빠가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이렇게 같이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랑 오빠가 사귀게 돼서 더 충격을 받았어. 근데 심지어 지금 잘 지내 보인단 말이야. 그쵸? 자, 사귀는 티 팍팍 낸다. 이거는 뭐예요? 환승녀가 자존심을 지금 세우는 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아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 이 환승녀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 나를 헤이트했대. 평소에 나를 미워했던 환승녀가 내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면 갑자기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아주 피를 토할 노릇이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 충격을 먹잖아. 그러면 수면 유도제도 안 들어. 처방받은 수면제 안 들어. 한 달 내내 먹어도 안 들어. 잠 못 자. 그 다음에 음식 못 먹고요. 출근 못하고 뭐가 된다? 우리는 좀비가 된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네. 5번이요. 나랑 헤어지고 전 여친과 환승했다. 이게 전 여친과 이별 후 내가 리바운드인 경우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 여자친구의 가치가 높은 전형적인 사례죠. 그래서 리바운드 제외나 환승연애 제외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나랑 만나면서 전 여친 생각이 계속해서 났다라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 가치를 몰라주는 남자의 리바운드 대상이었어. 그쵸?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이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바운드나 환승 제외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편한 연애로 환승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는요, 연애를 시작하려면요, 아시겠지만 매력하고 신뢰감 두 가지가 충족을 해야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매력과 신뢰감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가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야. 자, 그래서 편한 연애는 뭐예요? 편한 연애는 매력은 떨어지지만 신뢰감이 높은 그런 사람하고의 연애가 편한 연애야. 그쵸? 신뢰감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나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안 싸워. 안 싸우는 거는 배려심이 높은 거지. 그래서 엄청 편하단 말이야. 이게 연애에 있어서 신뢰감이 높다,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편한 연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력은 떨어져도 신뢰감이 높다라 그랬잖아. 근데 헤어질 때 나는 어땠어? 헤어질 때 나는 내가 전 여친이에요. 헤어질 때 나는 매력은 높았지만 신뢰감이 낮았기 때문에 헤어졌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남자친구가 신뢰감 높은 편한 연애 쪽으로 환승을 했다가 다시 나한테 재회를 한 경우잖아. 그쵸? 그러면 다시 왔을 때 나는 어떨까요? 재회할 때 나는 뭐야? 매력은 원래 높았잖아. 매력은 원래 높았어. 근데 재회할 때는 내가 신뢰감도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편하지 않았는데 왜 올라가? 상대방이 다시 매력 있는 나로 돌아올 때는요, 이 신뢰감이 올라가는데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여기서의 신뢰감은 뭐다? 기대감이 생기면 이게 신뢰감으로 적용이 돼서요. 재회할 때 나는요, 매력도 높고 기대감도 높아져서 재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의 여기서 가치는 매력이 높은 여자였기 때문에 환승했다가 다시 이제 편안해지니까 나의 매력도가 다시 생각나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신뢰감까지 높아져서 재회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는 없지만 있어요. 네. 6번이요. 환승 후 커플 사진 이런 거 바로 올리고요. 즐거운 모습을 과하게 홍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귀는 모습을 과시하고 뭐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에게 소개시켜주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별 통보 후 무너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로 잘 사는 모습을 연출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자존심은 지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 가치가 원래 높으니까 이거 부릴 필요가 없거든. 자존심이 무너진 거를 회복한다는 거는 연애에 실패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별을 당했던지 이별 통보를 했던지 간에 이번 연애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쵸? 연애 실패하면서 이번 연애에서 내가 졌다 이렇게 실패감,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승연왕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실패한 연애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 모습처럼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만 돼, 이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 세뇌하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불안정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음식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배가 부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는 불안정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아직 좋은 면만 보고 싸운 적도 없고 갈등도 피하고 우리가 진짜 유대감을 향한 욕구는 있는데요, 다시 이별해서 상처받을까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단계다. 그냥 자기 세뇌하는 거를 연출한다, 홍보하는 거야. 지금 진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네. 7번이요. 환승연애가 깨지고 카톡 사진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전남친이 감정 기복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런 사진 교체가 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헷갈리잖아. 그쵸?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감정 기복을 겪는다면 내 인스타 스토리나 피드를 본다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어떤 프사 방문을 한다거나 뭔가 신호 반응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하실 일은 게시물을 업데이트해서 직접 반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8번이요. 가치가 낮은 환승녀랑 2, 3개월 만에 헤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6개월 이상 잘 사귀고 있어요. 유유. 이건 뭐냐면 환승녀와 갈등과 권력 투쟁 없이 균형 있게 헌신하면서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환승 전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남자친구는 아직 아쉬움이 남아서 헤어지기 싫은 상태였어. 근데 매달리다가 거절당하고 환승을 해버린 거야. 난 분명히 잡았어. 근데 나 거절했던 사람한테 보란듯이 급하게 만나서 환승을 했거든. 근데 환승녀한테 안정감과 헌신을 받다 보니까 장기 연애로 이어진 경우에 이게 뭐냐면 자 급하게 환승을 했잖아. 근데 환승하고 보니까 매력도가 올라간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환승 후에 이제 장기 연애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자 매력도가 올라갔잖아, 그쵸? 국산차에서 외제차로 갈아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보통은 우리가 가치가 나, 상대방이랑 나랑 가치가 비슷비슷한 사람이 만나거든요, 그쵸? 근데 급하게 갈아타고 보니까 이 환승녀는 뭐였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9번이요. 환승한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 현 여친한테 좋아한단 말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 그렇다고 너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고 현 여친보다 네가 더 편해서 넋두리 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야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지금 현 여친과 사이가 안 좋아서 너 생각이 나서 한번 연락해 본 거야. 그리고 덧붙여서요. 네 반응 궁금했고 네가 얼만큼 달라졌는지 궁금하기도 했어. 딱 이 정도 뜻이고요. 제외 의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온다. 그러면 연락을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계속 연락을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자, 애인이 있어. 근데 상대방 연락을 받아주게 되잖아요. 나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편한 전 여친 정도의 가치로만 인식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야? 매력은 없는데 지금 편한 전 여친, 신뢰감만 있는 전 여친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언제 연락을 받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 애인이 뭐야? 얘는 감정을 의지할 대상이자 애인은 매력도가 높은 애인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받아줘야 돼요? 얘랑 애인이랑 헤어진 다음에요. 나한테 새로운 매력을 느끼고 이제 나한테 새로운 매력을 느껴서 다시 연락이 오면 그때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연락을 친절하게 받아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0번이요. 헤어지고 나서 환승한 거 절대 티 안 내면서 이번에도 만남 약속을 잡음. 지난번에도 만났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대체자라는 보험이 있으니까요.
양다리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는 뭐야? 어장당한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갑인 연애를 했어. 남자친구가 을의 연애를 해오면서 예민한 여자친구 때문에 많이 싸우고요. 일방적으로 막말하는 여자친구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 정신적 피해가 컸다. 그래서 남자친구는요, 연애 당시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이 다 털리고요. 그 다음 질려서 헤어졌는데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 한 번도 못 이긴 거야. 그래서 환승한 거 티를 안 냈잖아. 이거 그쵸? 환승한 거 티를 안 낸 거는 나를 뭐 한 거야? 기만한 거야. 나를 속인 거란 말이야. 그쵸? 이 속이면서 하는 행동은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보복 심리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 연애할 때 나 괴롭혔잖아. 너 매력 있긴 한데 너 너무 나 괴롭혔어. 그러면서 이제 티를 안 내고 이제 만나서 일단 줄타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체자에게 결핍을 채우면서 자신의 어장에 관상용 금붕어로 넣었다. 네. 자, 여기까지 10가지 사례를 뽑아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환승당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요? 다시는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다.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를 만났단 말이야. 나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환승 이별을 한 거야. 이런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 그래서 엄마가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중에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여자 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자라왔단 말이야. 이 폭력이 당연히 나쁜 거 알죠? 그쵸?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행동을요, 그대로 부부관계에서 반복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정보예요, 정보. 자, 그래서 애착 대상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받은 행동을 나도 애착 대상에게 그대로 할 수 있다. 애착 대상에게 받은 사람은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되겠죠. 자, 애착 대상에게 받은 상처, 환승당한 이별 고통을 겪은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애착 대상이 누구였어? 전 여친. 전 여친이 애착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받은 상처를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나도 애착 대상에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전 여친한테 받은 상처를 지금의 애착 대상, 나한테 그대로 해버린 거지. 한 번 더 선명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환승을 당했다는 건요, 환승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쵸? 환승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이 행동을 어떻게 했다? 학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환승을 배웠다. 폭력도 아빠한테 배운 것처럼. 그쵸? 환승에서 입은 상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어. 연애를 시작한 애착 대상과 유대감이 끊기는 순간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애착 대상에게 그대로 반복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공식. 정리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요, 내가 학습하게 되고요, 내가 다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행동을 나의 애착 대상에게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웬만하면 본능적으로 너무 끌리더라도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하고는요, 사귀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환승 이별 후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